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서 첫 낙마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6일 오전 10시경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제 한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본인에 대한 의혹들을 해명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했던 내용들은 본인의 이제 청년 시절의 위장 혼인 신고와 또 아들과 관련한 입시 혹은 징계 문제 그리고 자신의 저서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일 오후 한 8시 40분경에 한 기자회견을 가진 지 한 10시간 정도 지난 후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나서 굵어졌던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위장 혼인 신고인데 1975년도 본인 나이 28살이던 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사랑하던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상대 여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도장을 파서 이제 혼인신고를 임의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저희 재판부의 판결문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이제 여자 쪽이고 피청구인은 이제 안경환 교수가 되겠죠.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친지의 소개를 알게 돼 교제를 했지만 이상이 맞지 않아 청구인은 피청구인과는 약혼 및 혼인을 주저하고 있었다. 피청구인 이제 안경환은 청구인과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쳤다. 재판부는 당사 간에 합의가 없으면 혼인은 당연히 무효라며 이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 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인신고를 강제로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나랑 살게 되겠지라는 약간 좀 이기적이고 좀 그릇된 사랑관이 낳은 잘못된 좀 약간은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자기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약간의 좀 신뢰도를 얻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교수가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 이후 다른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아들과 관련한 문제인데 안경환 교수의 아들은 MB 정부 시절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이 된 그 소위 명문고로 불리는 하나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는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서 수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에 이제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안 후보의 아들이 2014년도에 그 하나고등학교가 기숙사로 운영되고 남녀 공간이 아주 철저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만은 자신이 이제 어떤 여학생을 하나를 자신의 기숙사로 불렀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동급생들이나 친구들에게 퍼뜨려서 소문을 냈고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안 교수의 아들이 있는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CCTV에 찍혀서 이제 선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이제 교사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퇴학 및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교수가 직접 이제 교장 선생님께 이제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그 탄원서를 받아들인 교장은 선도위원회에 재회부를 했고 결국에 2주 특별교육 이수라는 그 징계 수위를 낮아졌고 그것만 받고 이제 처분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참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인가 하면은 올해 이제 하나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3학년 학생이 그
되게 스트레스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제 대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어려운 이제 학생이 이제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화장지를 구하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을 본 여학생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서 퇴학 조치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실제로 질병이 있었고 이제 진단서와 함께 이제 학생들의 이제 탄원서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 후보의 아들과 같이 이제 재심의가 열린 것도 아니고 곧바로 퇴학 처분을 당해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아주 이 유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엄격한 징계를 때리는 것이 이제 하나고등학교인데 이제 안 후보의 아들, 안 교수의 아들의 경우는 이제 명백한 이 학교 규율을 어긴 거고 약간의 뭐 성추문과 비슷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합니다만은 2주간의 특별교육 이수로 이제 가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도 이제 징계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안 교수의 아들의 케이스와 이 후자의 질병 때문에 화장지를 가지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징계를 먹은 학생 두 케이스에서 선처를 봐줘야 될 쪽은 후자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명백한 이 내규를 위반한 안 후보의 아들이 이제 선처를 받았죠. 안경환 교수의 탄원서에 의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을 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성적, 수능 성적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학생부와 면접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청소년 영어 논술대회에서 뭐 수상을 했고 아름다운 재단에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기부를 한 활동이 이제 뭐 점수를 높이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의 학교 생활 3년의 그 과정 그리고 활동들을 모두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신 성적, 수상 경력, 뭐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점수를 매기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뭐 사범계열을 전공을 했고 학원계도 있었고 해서 이제 이 전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깜깜이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수시의 본 취지대로라면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다른 대외 활동까지 한 학생들이 보상을 받는 수능이라는 한 번의 이 시험이 아닌 3년 동안의 생활로 평가를 받는 성적도 우수하고 활동도 우수하고 인성도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게 수시의 원래 목표인데 근데 안 후보의 아들 케이스처럼 이런 뭐 논술 대회를 우승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기부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 활동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서울대 자율전공학부에 수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 수시 자체에서 그 학교 내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런 잣대와 면접이라는 것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깜깜이 전형이고 내신 성적이 더 낮은 성적이 높은 성적인 학생을 제치고 합격을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의 인성면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부분도 되게 큰 요소를 차지하는데 안 후보 아들은 징계 내역조차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고 논술대회 우승과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당시 서울대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을 전부 모아놓고 학생부를 비교해보면 아마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유라 씨가 최순실의 딸이 아닌 안경환의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올해 96년생으로 이제 22살, 한국 나이로 22살이고 안경환 교수의 아들은 올해 21살,
97년생으로 나이도 비슷합니다. 근데 정유라 씨와 안 후보의 아들의 공통점은 이 입시 비리 의혹이라는 건데, 정유라 씨는 아시다시피 체육특기생이었습니다. 체육특기생의 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만은, 사실상 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어렵고 수업 일수를 제대로 채우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이런 그 암묵적인 관행으로서 대학 진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옳다, 이 말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정유라 씨 아닌 다른 사람들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 수업을 제대로 들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운동부 학생들은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는 입학 과정과 그리고 입학 후에 이런 활동,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학점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이유로 관련 교수들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만약 이런 잣대로 체육특기생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 교수들이 남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명지대 입학할 때 박지성 선수가 축구부에 티오가 없어서 테니스부로 들어갔습니다. 테니스부의 정원을 받아서 축구부로 편입한, 엄연히 말하면 이것도 정법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박지성 선수를 비난하고 박지성 선수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검찰 수사를 했습니까? 이런 잣대로 한다면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외 전지훈련을 다니고 계속 개인 훈련을 하고 대회에 나가고 이런 선수가 어떻게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고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창 정유라 사건이 대두가 될 때 한 여대에서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운동선수 중에 한 골프 선수를 가르친, 골프 선수가 수업을 들었던,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명 골프 선수의 수업이었는데 당연히 그 선수는 수업을 나오지 않았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수업에서. 학점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니 그냥 학교에서 주라는 점수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관행인데,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관행이자 이것을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것을 바꾼다면은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입시 기준을 명확하게 바꿔야 되고, 만약에 이것에 현실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바꾸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유라 씨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 명목으로 주변 관련 교수들이 다 구속을 당하고 총장까지 사퇴를 하게 되고, 이런 이화여대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이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적인 관심도가 오히려 이 40년 전에 판결문을 공개했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문자폭탄 테러를 하고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까, 민심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안 후보의 아들의 이 징계 사건에 대해서는 2015년에 서울시에서 했던 하나고 특히호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에서 당시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로 불러들여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이 공론화가 되어서 여학생이 많이 심려를 입었고, 근데 그 부분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 근데 그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교육계의 고위공직자의 아들이다. 당시 안 후보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했었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내부 폭로가 되었던 이 사건인데, 이게 안 후보의 아들 사건이었던 게 이제 진실이 드러난 거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은, 만약 정유라 씨가 안경환 교수의 딸이었으면은 이런 고초를 당했을까? 지금 정유라 씨는 업무방해죄는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서 출석을 받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각이 되었습니다만은 또다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21살, 22살에 이 정유라 씨가 자신의 자신과 관련된 이런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 국민적인 스포트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안 후보의 아들은 이름조차 공개가 되지 않았고 언론에 아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드모의 사건이 검찰로 회부돼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 정권에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5대 원칙, 5대 인사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엽기적인 범죄 행위 경력과 그리고 어느 것 하나 깨끗한 5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이런 사건, 이 실태를 보면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이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강경화 두 인물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정말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는 모든 인사들은 모두 적임자라고 떠받들어주고 있는 이 현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4.9%에 이르는, 호남 지역에서는 99%에 이르는 자발적인 복종에 가까운 이 지지율이 과연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대통령이 결코 옳은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90% 이상의 국민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안경환 교수와 관련한 아들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